20세기 최고의 의상 디자이너 코코 샤넬. 1883년에서 1991년 프랑스의 소미르에서 가난한 행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20살에 물냉에 있는 의상실에서 점원으로 일하다 1910년 파리의 강봉그리 21번지에서 모자 가게를 열었다. 이후 의상실을 열어 30년 동안 패션 업계의 1인자로 군림했다. 1920년대에는 샤넬 향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이 향수는 오늘날까지 세계 여성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의상실 문을 닫았으며 1953년 다시 패션 업계로 돌아와 죽을 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다. 1893년의 어느 날 가브리엘 샤넬의 어머니 잔 드볼은 남편 알베르 샤넬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오. 나는 지금 브리브에서 친척의 도움으로 여관을 하고 있소. 같이 살 집도 마련했으니 아이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시오. 잔은 편지를 읽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큰딸 질리아와 둘째 딸 가브리엘을 비롯하여 그 밑으로 알몽스, 앙투아네트, 루이시엥 등 5남매를 낳을 때까지도 집안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지방도시를 떠돌며 행상을 한다는 핑계로 늘 집 밖에서 지냈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을 끊고 또 돌아다니다가 얼굴을 잊을만 하면 집에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꼬박꼬박 내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자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느라 큰 고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병까지 얻어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의 편지를 받았으니 자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얘들아, 기뻐해라. 아빠가 마련한 집에서 남부르지 않게 살게 되었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린 아빠와 같이 사는 건가요? 그럼 아빠는 행상을 그만두고 여관 일을 하신단다. 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브리브로 갔습니다. 여관까지 찾아간 그는 남편이 그 집 편지를 보내왔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여관 주인이 되어 있기는커녕 숙박비가 밀려 여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갚아야 할 빚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는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져 2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베르 샤넬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느라 떠돌아다녀 연락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마친 며칠 뒤에 나타난 알베르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빠는 행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볼 수 없단다. 아빠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각자 떨어져 살아야 해. 아버지는 알퐁스와 루이시엥은 다른 집에 양 아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질리아, 앙뚜아네트 등 세 딸을 마차에 태우고 오바진에 있는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고아원 기숙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 왔다. 수년이 말씀 잘 듣고 잘 지내야 한다.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너희들을 꼭 데리러 올게. 알베르트 샤넬은 그렇게 세 딸을 고아원에 맡기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 가브리엘은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아원에 아이들을 버리고는 소식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세 자매는 수녀님이 이끄는 대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는 수녀님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라. 세 자매는 음식을 기다리며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던 한 수녀님이 가브리엘에게 삶은 달걀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며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은 식당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싫어, 싫단 말이야. 나는 달걀 따위는 안 먹어. 가브리엘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종교의식과 공부로 채워진 고아원 생활을 못 견뎌 했습니다. 걸핏하면 규율을 어기고 말썽을 부렸습니다. 수도원의 기숙학교는 가브리엘의 고모인 아드리엔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늦게 자식을 보아 아드리엔은 가브리엘과 동갑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아드리엔과 아주 친했습니다. 늘 함께 다니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18살이 되자 가브리엘은 아드리엔과 수도원에서 뛰쳐나와 물랭의 노트르담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랭의 중심가에 있는 의상실에 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가브리엘과 아드리엔이 맡은 일은 손님들에게 옷을 팔거나 수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학교에 있을 때 재봉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상실에서는 재봉사로서 뛰어난 솜씨를 보였습니다. 의상실에는 군인들도 드나들었습니다. 물냉에는 기병부대가 있어 군복을 맞추거나 수선을 맡기러 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군인들과 친해져서 카페나 뮤지컬을 함께 들락거렸습니다. 가브리엘은 얼굴도 예쁘지만 노래도 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롱통드라는 뮤지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트로카데로에서 누가 코코를 보았는가 라는 곡으로 코코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후렴은 코코였습니다. 가브리엘이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르자 군인들은 감격하여 코코 하고 후렴을 따라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가브리엘에게는 코코라는 애칭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가브리엘을 코코 샤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래 솜씨가 굉장하군요. 우리 뮤지컬에서 밤마다 노래를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뮤지컬 주인은 코코 샤넬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코코 샤넬은 롱토드에서 가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점점 유명해져서 물냉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느 날 의상실 주인이 코코 샤넬에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요즘 밤마다 노래를 부른다며? 인기 가수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우리 의상실 단골 손님들도 한 말씀 하시더라고. 기부인을 상대하는 의상실 점원이 천한 가수 노릇을 해서 되겠니? 가브리엘, 우리 의상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의상실 주인은 롱토드를 드나든다는 이유로 코코 샤넬과 아드리엔을 가게에서 내쫓았습니다. 코코 샤넬이 어울리는 군인들 가운데는 NTM 발장이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서 훌륭한 별장이 있고 말 사육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NTM 발장과 친해져서 함께 성마를 즐겼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성마용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자용 성마복은 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치마였습니다. 치마를 입고 말을 타면 너무 불편해. 내가 입을 성마 바지를 만들어야겠다. 코코 샤넬은 양복점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성마용 바지를 만들어주세요. 이 바지와 똑같은 스타일로요. 코코 샤넬은 남성용 바지를 가방에서 꺼내어 양복점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양복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성마용 바지가 필요하면 남편이 오셔야지요. 치수를 재어야 하니까요. 남자가 아니라 제가 입을 바지인데요. 여성용 바지를 만들어주세요. 양복점 주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코 샤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양복쟁이 40년에 여자용 바지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은 처음 보았군요. 좋습니다. 손님이 원하시면 만들어 드려야지요. 양복점 주인은 코코 샤넬의 몸 치수를 재고 성마용 바지를 맞춰 주었습니다. 며칠 뒤 코코 샤넬은 성마용 바지를 입고 경마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착 달라붙는 바지를 입은 날렵한 모습의 그를 보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여자가 성마용 바지를 입었네. 아주 잘 어울리는걸. 말을 타기 편하겠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성마용 바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코 샤넬이 직접 만들어 쓴 모자는 독특하고 멋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온갖 것들을 장식한 화려한 모자를 즐겨 썼습니다.
꽃이나 새의 깃털을 달거나 과일까지 모자에 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자가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코 샤넬의 모자는 가볍고 단순했습니다. 온갖 장식품을 걷어내고 리본 하나만 모자에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마장에는 상류층의 기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코코 샤넬의 모자를 보고 일제히 몰려와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모자가 참 좋네요. 어디서 샀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유, 솜씨가 참 좋으시네. 우리에게도 이런 모자를 만들어 줄래요? 기부인들은 너도 나도 모자를 만들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코코 샤넬은 사양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 모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모자가 아주 인기가 좋아요. 가게를 차려 모자를 만들어 팔면 큰 돈을 벌겠어요. 어느 날 코코 샤넬은 아스카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스카펠은 MTN 발장의 소개로 만난 남자로 코코 샤넬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영국 출신의 돈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사업 자금을 빌려줄 테니 모자 가게를 열도록 해요. 1910년 코코 샤넬은 아스카펠의 도움을 받아 파리의 캉봉거리 21번지에 모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모자 가게의 이름은 샤넬 모드였습니다. 코코 샤넬이 만든 모자는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게에 내놓으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자신을 얻은 코코 샤넬은 휴양 도시인 도빌에 메종 샤넬이라는 의상실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모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옷은 몸을 꽉 조이는 코르셋 스타일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코르셋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데 코코 샤넬은 가감하게도 헐렁하고 자유로운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이것을 샤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옷이 편안하고 좋아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입기 편하고 개성적인 옷을 만들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했습니다. 1920년에는 긴 치마를 잘라 무릎 아래까지 드러낸 치마를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치마는 처음이어서 논란이 많았지만 곧 전 세계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치마를 입어보니 생활하기에 훨씬 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코 샤넬은 치마에 주머니를 달았으며 어깨에 매는 숄더백을 디자인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코코 샤넬은 의상 디자이너로서는 1인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세계 패션 업계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패션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의상 디자이너뿐 아니라 사업가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코코 샤넬에게 부와 명성을 안겨준 것은 192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한 샤넬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세계 여성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코 샤넬은 의류와 향수 업계의 성공에 힘입어 한때는 3,5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큰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샤넬은 의상실 문을 닫았습니다. 향수 회사만 남겨놓은 채 스위스 로잔에서 전원에 묻혀 살았습니다. 코코 샤넬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71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의상실 문을 열고 새로운 의상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작품 발표회를 가졌으며 그의 패션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평생 혼자 살다가 1991년 1월 10일 89세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1년 전까지 새로운 패션 작품을 발표하며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코코 샤넬은 평생 일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는 불행에 빠진 한 친구를 이렇게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몹시 마음 아플 때, 이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될 때 당신에게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이에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요.